이제 끝까지 가야 한다. 임기 말까지 우리나라 발전을 가로막는 모든 적폐를 뿌리 뽑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설 현장은 언제부턴가 편법, 탈법을 지나서 무법지대가 된 지 상당 기간이 지났습니다. 노조의 탈을 쓴 이 갈치 세력들, 저희가 이 불법을 철저히 잡을 것입니다. 일단 왜 건설노조인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왜 건설노조인가? 한축으로는 민주노총 내에서 건설노조가 가장 투쟁력이라든지 조직력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7월 달에 총파업 투쟁을 예고하고 있고요. 5월 달에 대규모 집회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건설 노조에 소속된 4,000명이 사실은 전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에 가입비로 4천만 원을 내고 타워 크레인 조종석에 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부가 연일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한 지원금 중단 등 초강수 조치를 예고하면서 노정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양대 노총 중 하나인 한국노총의 이지연 대변인 그리고 최근 첫 발을 뗀 MZ세대 노동조합 모임 새로고침의 송시영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2030 세대가 주축이 된 이른바 MZ노조 중심의 새로고침 노동협의회가 공식 출범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송 회장님? 뭐 정치적 구호 대신에 실리를 추구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저희는 이제 정치적인 구호인 뭐 예를 들어 뭐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뭐 한미연합훈련 반대라든가 그런 정치적인 구호보다는 노동조합으로서 본질을 지키려고 합니다. 네. 그러한 이제 이야기들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노동조합이 내야 될 목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새로고침 노동협의회 양대 노총이 기존에 벌여온 투쟁 중심의 쟁의 등은 노조 본질에 맞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이에 대해서 한국노총 입장은 어떨까요? 예, 그 투쟁 중심의 노동조합 그 활동이 그 뭐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는 정치 네네. 투쟁에 중심을 두지 않겠다 약간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요. 예. 근데 하지만 양대 노총도 그 정치 투쟁을 중심에 놓고 활동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정치를 한다면 그것은 이제 노동자들의 노동권이라든지 임금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그런 활동의 정치적 목소리 그리고 대국회 투쟁, 대국회 활동, 대정부 투쟁 뭐 이런 걸 하는 것이지 뭐 저희가 뭐 메인에서 매일 뭐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하거나 뭐 군사훈련 반대 뭐 이런 거를 뭐 연일 그걸 중심으로 활동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 투쟁 중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에도 뭐 모든 일을 다 투쟁이라고 표현하면 투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예. 그렇게 과격하게 뭐 우리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 1년에 파업을 하는 건수가 뭐 10건도 채 될까 말까 하는데 뭐 그거를 아주 투쟁 중심이라고 평가하는 데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면요, 제가 입사하는 후배들을 보면 세상이 바뀌고 뭐 세대가 달라졌다 이런 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세대가 바뀌면서 한국노총에 요구하는 바도 달라질 텐데 한국노총 앞으로 좀 어떤 변화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새로고침 노동자 협의회 이런 것도 여기도 생기고 기존의 노동자들이 아무래도 제조업이고 제조업 중심의 그리고 또 이제 약간 좀 강성노조 활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이런 것에 대한 약간 반감으로써 자꾸 새로운 요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존 노조가 그거를 충분하게 받아내지 못했고 또 소통이 좀 잘 안 된 부분도 있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예. 앞으로 그런 소통을 강화하는데 그리고 진짜 조직화된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노동자라든지 그 노조 안에 포함되지 않는 많은 노동자들을 위한 투쟁 그리고 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은요 국무회의에서 건폭이란 건설 현장 폭력 이런 단어를 쓰면서요 완전히 근절하겠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법 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국무회의 비공개 부분 발언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노조는 노조답고 사업주는 사업주다운 제대로 된 시장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노조의 기득권은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탈행위라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정부가 말하는 가짜 건설 노조원 어제 채널A가 취재해보니까요. 수도권에서만 31곳에서 약 46억 원을 일 안 하고 받아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정부에서 이런 것까지 파악할 정도면은 이게 좀 많이 알려진 일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노조 활동이라는 게 뭐 저도 이제 노조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간부가 돼서 안 합니다만은 네. 결국 노조원들의 어떤 이익을 위한 이제 추구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목적 아니겠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일부 노조 같은 경우는 카르텔화 되어 버렸다는 거죠. 즉 노조 내부에서의 어떤 조직이 카르텔화 기득권화 되면서 지금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된 게 타워크레인 노조 있지 않습니까? 예. 같은 경우는 지금 타워크레인 노조의 노조원들이 한 4천 명 되는데 이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한 2만 5천 명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실제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노조원이 아닌 사람이 일을 할 경우에 방해를 한다든지 뭐 이런 행태를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형성하고 다른 사람이 진입을 막아버리면 그리고 또 기득권에 있는 사람은 뭐 특혜를 요구한다, 원래비를 요구한다든지 또 거기에 어떤 최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일을 하지도 않고 돈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 노조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하나의 어떤 집단 조직화 돼버려서 이 시장 질서를 완전히 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 이런 부분들을 과연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스스로 내부에서 어떤 자정 노력을 그동안 했는가라는 문제예요. 즉 이걸 어떤 이 현장에 가면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상층 노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노력이 없었고 무조건 노조가 하는 것은 다 옳다라고 돼버렸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악화가 됐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노동자들이 권익을 보호받는다 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 안 하고 임금을 받은 건설 노조원 채널A가 취재한 결과 어땠냐면요. 수도권에서 건설 현장 31곳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알아봤더니 한 달에서부터 18개월까지 일한 그런 노동자들이요. 노조원 89명이 일을 하지 않고도 46억 원 정도를 가져갔다는 거고요. 주로 작업 반장과 작업 팀장이었는데 이 중에 민주노총 소속이 55명, 그리고 한국노총 53명, 그리고 한국노총 소속이 14명이었습니다. 자, 새로고침 협의회에서는요. 이런 노조들의 현상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 건설 현장에서의 그 일부 불법적인 뭐 행동이라든가 뭐 그런 게 발견되어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그 일부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여러 시위라든가 그런 관행들이 이어져 왔는데 저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가 역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해친다면 저는 그건 노동조합으로서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화물연대 뭐 당사자가 아니라 뭐 이 자리에서 이런저런 입장을 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 폭력적이고 노동자의 권익을 해치는 그런 관행들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민주노총이 추구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보면 한노총 소속 현장 반장이 있었습니다. 한노총에서는 이런 것도 파악을 하고 계셨는지요? 이게 건설 노조 같은 경우에는 워낙 현장이 위험하고 거친 현장이다 보니까 예. 다소 그 투쟁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세련되지 못하고 좀 폭력적으로 이제 있었던 면이 있다는 걸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 네. 일부 비리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 한국노총에서도 건설산업 최대 산별인 건설산업 노조를 제명하는 초강수까지 두어가면서 저희가 아까 뭐 의원님께서 뭐 자정 노력을 해왔는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부적으로는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리라든지 이런 거와 그런 걸
제거하기 위해서 예. 자정 노력을 이제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아까 뭐 일 안 하고 돈을 받아갔다 이 부분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네. 그렇게 일을 하지 않고 받아간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사실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한 기업 안에 있는 노조가 아닙니다. 건설 공사 현장이 있으면 이렇게 이동하기 때문에 네. 특정한 곳에 노조 사무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 노동조합이 스스로 외곽에 사무실을 구하고 거기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노조 전임자라는 것은 노조 활동을 전담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네. 그 노동조합 간부 같은 사람들인데요. 그런 사람들은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가지고 그 근로 조건이라든지 그리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위험하지 않은지 그리고 임금은 제대로 받고 있는지 어떻게 그 현장이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는 것이 그분들의 주요 업무입니다. 꼭 네. 거기서 망치를 두드리거나 뭐 시멘트를 바르거나 이렇게 해야지 일을 한다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 사람들을 물론 저도 직접 사람들을 만나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말이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진짜 그걸 조사해가지고 노조 전임 활동도 하지 않고 노동조합 간부도 아니고 그런데 뭐만 하고 불법을 저질렀다면 그건 당연히 처벌받고 법에 의해서 심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지금처럼 있는 거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또 건설회사 관계자의 목소리 채널A에서 취재를 했는데요.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건설 공사 현장이 이렇게 차려지면요, 노조가 자기네가 이미 일방적으로 짠 팀을 끌고 들어와서 이 명단대로 채용을 해라. 그리고 자기네 노조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쫓아내라. 라고 하면서 현장에다 집어넣습니다. 얘기하러 오면은 뭔가 트집 잡을 거를 하나씩 가져와서 저희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거기에 꽂혀가지고 매달리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대응하기 힘들죠. 주먹을 쓰는 대장들이 팀장이라는 이름으로 일도 안 하고 돈만 뜯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가짜 근로자다. 연봉 억대를 일 안 하고 받아가는 이런 팀장들이 현장마다 빠짐없이 다 나오고 있고요. 18개월 정도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한 사람이 최대로 가져간 게 1억 넘게 가져가셨고 그걸 다 합치면은 거의 한 10억대는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채널A 취재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혹시 세로고침에서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의견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이러한 저는 아까 의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건설 현장에서의 문제가 이제 폭력적이고 이제 그런 불법적인 관행이 이어졌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위해 어떠한 시위라든가 이제 쟁의 행위를 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제 법을 위배하거나 잘못된 관행이 지속된다는 거는 확실히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 노조개혁의 출발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한국노총 소속은 38.7%만이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렇다면은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낮은 제출률에 대해서는 한국노총에서 지시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 부분도 또 계속 제가 오해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예. 저희 회계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 국고에서 지원받는 금액과 네. 조합원들이 내는 조합비 그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 국고에서 주는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내라 이런 것뿐만 아니라 평소에 토너 하나 산 것까지 다 풀칠을 해서 그 페이지를 찍고 이 나라 도움이라는 기재부가 운영하는 그 국가보조금 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예 네.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항시적으로 올리고 상시적으로 올리고 혹시 부정하게 잘못 지출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되고 해가지고 노동부가 조사한 것만으로도 이것에 문제가 없다고 최근 몇 년간 문제가 없다고 0건이라고 조사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재부랑 노동부가 지금
그 입을 닫고 있는데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침을 내린 거는 다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그 체크리스트 내고 표지도 내고 다 내는데 다만 그 노동조합의 그 자주성과 자율성을 해칠 수 있는 내지 속지까지 다 제출하는 것은 좀 무리한 요구다. 이건 네. 월권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지 말라. 뭐 강하게 뭐 하지 말라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예, 왜냐하면 그게 네. 과태료나 이런 게 막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네. 이제 개별 단위 노조 사업장들의 이제 재정하고도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권고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연정 의원님, 네. 정부가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노동단체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줄이겠다, 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단위에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노동조합비에 대해 세액 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는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사실 노조가 스스로가 이거는 좀 저는 뭔가 그 내부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기아자동차 노조 같은 경우에 티셔츠 있지 않습니까? 네. 16,000원에 구입했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뭐 너무나 허접한 이걸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파업을 할 때 뭐 제가 항공노천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주로 민노총 같은 경우에 이제 대규모 시위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시위 자체의 어떤 비용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노동조합 간부들이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노조 현장에서 이게 어떤 노조원들의 공개가 되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노조원들이 과연 그걸 요구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것인지 이렇기 때문에 아마 정부가 지금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부의 노동단체 지원 사업 개편 내용을 보면은 새로 고침 같은 협의회에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대신 한노총 같은 곳에서는 깎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짧게 입장들을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물론 이제 저희는 사실 어떠한 정부의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는 뭐 자세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지원금을 만약에 양대 노총에서 있다가 끊게 된다면 그것을 또 충당할 만한 이제 일이 있기 때문에 예. 조합비가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노총 짧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뭐 그 정부 국가보조금은 목적 사항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뭐 그 노동조합의 그 저희가 대부분 쓰는 돈은 대부분 지원받은 돈은 전국 19개 지역 상담소에서 그 국민들 일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 상담 구조 사업에 대부분의 돈을 쓰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통계를 보면 노동조합 저희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을 상담한 경우는 1,800건 정도인데 그 국민 그냥 조합원이 아닌 사람한테 지원한 돈은 15,000건 정도가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돈을 끊으면 저희는 이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 지원 사업, 상담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노동조합 관련 이슈는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오겠습니다.